유네스코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세계의 음식 문화. 한국의 김장, 터키의 캐슈케이크, 일본의 와쇼코에는 함께 먹고 나누며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유산으로 보호돼야 할 음식 문화에 담긴 또 하나의 가치. 재료를 얻고 요리하는 그 과정에서 지역에 맞는 다양성이 생겨납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양념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파, 마늘, 생강, 그다음에 배추, 무, 갓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日本食を食べることでやっぱり文化も感じられるし、日本食の一番いいところは季節を感じられると思うので。 Keşkek bizim yöresel yemeğimiz ve çok mutluyuz böyle olduğu için. 한 해의 수고로움이 어우러져 한바탕 잔치를 이루는 우리의 김장처럼 음식 문화는 만들고 먹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지죠. 유네스코가 주목한 특별한 음식 문화를 만나기 위해 떠나는 여행. 식탁에서 펼쳐지는 맛있는 문화 이야기. 그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담다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추 좋다. 우리가 겨울에 들면 다 김장을 합니다. 이 한반도가 겨울이 상당히 깁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이 5개월 동안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 채소 먹는 방법으로 우리가 김치를 많은 양의 김치를 하고 그것을 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민족이 이 땅에 살면서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음식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장을 할 때가 딱 되면 이 배추가 맛있어집니다. 보통 배추는 9월 중순쯤에 이 모종을 내고 11월 중순부터 한 12월 말께까지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배추가 맛있으려고 그러면 영하의 온도가 툭 떨어져야 됩니다. 이 배추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수분을 날리고 안에 당을 축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 배추가 맛있어집니다. 이 김장철에 딱 이 배추가 맛있으니까 이 배추로 다들 이렇게 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맛있겠어요. 덕유산 자락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전북 장수군의 작은 마을. 이금희 시댁 앞마당에선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후텁지근한 여름기가 가시지 않은 9월 초에 심었던 배추. 그 사이 무럭무럭 자라 김장감이 됐습니다. 올해 담글 김장의 양은 약 700포기. 수확한 배추는 그 자리에서 손질합니다. 배추를 반으로 가르고 심지를 제거해 예쁘게 만듭니다. 김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에 배추를 절이는 것입니다. 소금은 김장김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맛을 좌우하죠. 그래서 아무 소금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노랭이 배추거든요. 미리 준비해 놓은 소금과 물의 농도를 10대 1로 맞춰 배추를 담급니다. 이게 4년 됐어 지금 올해. 소금이 받아놓은 지가. 해마다 받아서 묵히거든 소금을. 이 간물 빠지라고. 그래야 배추가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뭐 음식을 해도 맛있더라고 이게. 소금을. 간물을 빼야. 소금물에 적신 배추에 소금을 또 뿌려 14시간가량을 절이면 적당히 수분이 빠지면서 간이 뱄니다. 소금 말고도 김장에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젓갈. 통원 좀 하나 잡숴봐요. 살이 통통한 육젓 하나 잡숴봐 어머니. 새우젓 축제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장도 하고요. 반찬도 해먹게. 산지에서 바로 공급된 새우젓. 5월에 잡힌 새우가 맛있게 사갔죠. 김장할 때 쓰면 맛이 최고지 최고. 새우젓을 좋은 걸 사야지.
새우젓 6조. 있죠? 안 좋은 젓갈 사면 어떻게 돼요, 김? 맛이 없지. 옛날부터 조선 6조. 6조가 최고예요. 사흘 동안 열린 새우젓 축제에 모인 사람들은 55만 명. 이곳에서 구입한 좋은 새우젓은 잘 뒀다 김장 때 쓰일 겁니다. 11월 전국 각지에서 김장에 쓰일 채소들이 모여듭니다. 해마다 김장 때면 배추 가격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죠. 가격이 떨어지면 농사꾼의 한숨이, 가격이 치솟으면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지죠. 지금 김장철이요. 뭐 중반 가까이 들었다고 봐야지 김장은. 석 달 넘게 길러낸 속이 꽉 찬 배추와 아삭아삭 맛있게 익은 무가 김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금희 씨 댁의 김장 둘째 날. 오늘은 어제 절여놓은 배추를 씻는 날입니다. 덕유산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하는 이곳은 물맛이 좋아 김장도 맛있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시누이가 따로 동치미 담글 물을 챙겨갈 정도죠. 간만에 집이 시끌벅적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저희 어제 밤에요. 저희 애들이랑 그리고 신랑이랑 애 셋이랑 같이 왔어요. 동서도 오고 부모님도 오시고. 김장철 되면 항상 오시나요? 네, 항상 매년 와서 같이 해요, 어머님이랑. 자식 넷을 출가시키고 고향에 남아 혼자 살고 있는 이금희 씨에게 김장날은 잔칫날입니다. 7명의 손주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두 아들 내외, 시누이 부부, 이웃까지 10명이 힘을 합치니 700포기의 배추 씻기가 금세 끝났습니다. 이제 배추 속을 만들 겁니다. 쪽파며 마늘이며 무와 갓까지. 재료 하나하나 이금희 씨 손이 안 간 것이 없습니다. 자식들 주려고 올해 내내 농사 지은 겁니다. 저기 쌓여있는 통 보셨어요? 저만큼 가져가요. 김치 냉장고에 가득 차을 만큼 1년 먹고 근데 사실 조금 더 가져가요. 나중에 엄마가 저장해 놨던 거를 저희 또 중간중간 또 갖다 먹죠. 20대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계속 봐오다가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김장에서는 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30살 이후부터는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김장하는. 배추 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곳에선 해조류 청각을 넣죠. 이게 이제 바다의 해초라고요. 이걸 청각이라는 걸 김치다 넣으면 시원하고 맛있고, 예, 이것이 아주 귀한 바다의 해산물이라 하죠, 이걸. 채소를 씻고 다듬고 손질하는 동안 시누이는 다녀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고추도 빻아주고 떡도 해주고 그러는 방앗간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서울 같은 데 이렇게 마늘 갈아주는 데 있죠. 그 기계다 가는 거예요. 마을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방앗간. 김장 속 재료를 갈러 왔습니다. 김장 때가 되면 방앗간도 바빠집니다. 이곳에 오면 서로 김장거리가 뭔지 구경하는 맛도 있죠. 새우젓, 마늘, 생강, 다른 건 집에서 이제 하고, 집에서 채소리하고 하고. 몇 포기나 하세요? 100포기. 동생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엔 다 집에서 했던 일인데 덕분에 김장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1년의 수고가 곱게 갈아집니다. 김장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솥에 직접 농사지은 찹쌀을 넣고 한참을 끓여냅니다. 김치가 보드랍고 더 맛있어라고. 응, 죽 끓여갖고. 안 그러면 진짜 뽀득뽀득하거든. 죽이 안 들어가면. 김치에 감칠맛을 더해줄 찹쌀풀까지 만들고 나면 드디어 속을 만들 차례입니다. 직접 농사지은 각종 채소와 잘 말려서 곱게 빻아놓은 고춧가루를 듬뿍 올립니다. 여기에 새우젓과 멸치젓, 찹쌀풀을 넣고 잘 버무리면 김장속이 완성됩니다. 정작 김장을 담그는 건 3일이지만 오늘을 위해 이금희 씨는 1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빨리 버무려서 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야, 고모부가 저 많은 배추 꼭대기 잤다고 작년에도 다 했다. 젓국 같은 거 내 손으로 담그고 꼬치농사 내가 지서 내가 따듬어서 빠셔갖고 근데 내 손으로 내가 다 하는 거야. 이제 배추서부터 다. 꼬치에서 시작해갖고 마늘 뭐 그런 거 다 해갖고 새우젓은 이제 사다 하고 메리치젓도 설 지내고 바로 저 부산에서 싣고 오거든 생메리치를. 근데 그놈을 사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담아주면 이제 그놈 이제 내 삭화갖고 여러 내 삭화갖고 이제 요때 이제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젖고기로 갖고. 내가 할 건데. 1년의 수고. 그 맛은 어떨까요? 몰라 양님은 가는 맛있다. 안 맞은다. 하나하나 공들여 준비한 재료니 깊은 맛은 당연한 것이겠죠. 맛있네. 맛있어. 너 진짜 맛있어 언니. 이제 잘 절여진 배추가 붉은 옷을 입을 시간. 새끼들 해주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해주지. 하기 싫으면 하겠어요. 못하지. 14년을 해야 돼. 담아 먹을래? 네? 그거 담아 먹을게요? 이런 맛이 안 나잖아. 응? 이런 맛이 안 나잖아. 흉내는 내도 맛이 안 나지. 버리는 게 더 많은 맛이에요. 버리는 게 많으면 안 되지. 아니 하는 건 하는데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면 아깝잖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담아 먹어야지. 이금희 씨에게 김장날은 1년 동안 준비한 행복입니다. 한쪽에선 갈치를 자르고 있습니다. 이금희 씨 댁만의 별미김치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 뼈가 담아놓고 좀 되면 이게 싹 녹아버려 뼈가. 여기 고기만 담아갖고 그렇게 맛있어. 갈치가. 그래? 뼈가 다 녹아버려? 뼈가 싹 다 사가버려. 이거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던 김치라면? 맞아. 갈치? 아빠 있을 때는 해마다 담았잖아 이걸. 갈치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 없고 나서는 안 해. 경북지방에서 즐겨 먹는 갈치김치. 이금희 씨 시댁은 경상도 대구가 고향이었습니다. 김치를 먹다 보면 이렇게 고깃돈비가 나와. 그래서 이게 뭔 고기냐고 하면 갈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갈치로도 이렇게 김치를 담는 게 갈치로 담아놓으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그때부터 먹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갈치김치가. 거기서 살다가 이렇게 오셔갖고 이렇게 담아주더라고, 김치를. 원래 고향이 그쪽? 예, 그쪽이가 고향이야, 대구 쪽이가. 3일에 걸친 김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금방 삶은 수육에 김치를 싸서 먹으면 이만한 맛이 없죠. 아이들도 며느리도 모두들 맛있게 먹습니다. 이제 김치가 나눠질 차례입니다. 더 짜게 먹는 집은 입맛에 맞춰 소금을 넣기도 합니다. 간을 3개에 적게 각각의 집 입맛에 맞춰 포장합니다. 이거 어디로 가는 김치예요? 이거요? 저 서울로. 택배로 보내시는 거예요? 네, 택배로. 배추를 심고 고추를 말리고 젓갈을 담그고 1년 동안의 수고와 과정이 이 김치통 안에 가득 담겼습니다.
김장은 뭐 초겨울에 잠시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 준비 기간으로 보자 그러면 사계절 내내 해야 되는 일이죠. 봄이 되면 멸치, 새우 이런 것을 잡아서 이렇게 젓갈을 담궈야 되고요. 여름에 들면 소금을 구해서 간수 빼야 됩니다. 늦여름 초가을 때 되면 고추 따서 말려야 되고요. 초겨울이 돼야 이제 배추, 무가 나오고 그것으로 이제 마침내 이제 김장을 담급니다. 이 김장김치 하나를 보면 한국의 사계가 다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음식에 사계절이 담긴 것은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에 들어온 배 한 척. 2시간 남짓 나가 잡아온 어획물이 꽤 짭짤합니다.そうですね、基本毎日しますね。まあ多い時はこれの4倍か5倍ぐらい取れるんですけど。今日はちょっと波がね高いのもあって、あんまり好きな場所に行けなかったので。 관광객이 바다에 나가 잡아온 해산물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이곳의 유명한 관광 상품입니다. 오늘은 전복을 잡았으니 전복밥을 합니다. 소라가 잡혀오면 소라밥이 되는 시기죠. 今日は釣りを子供と息子とそうですね、昨日から一泊して一緒に釣ってきました。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내가 잡아온 전복으로 만든 전복 솥밥.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그 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개눈 감추듯 한 그릇 뚝딱 비워냅니다. 海に出てこうやって取ってきて食べるのは初めてなんで美味しいです。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 세계 제1의 수산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일본에선 사시사철 다양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철마다 다르게 즐기는 해산물. 일본 와쇼쿠의 특징은 그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今回の魚の方がやっぱり全然違う美味しい。毎日市場から新鮮な魚とかカニとかを仕入れてくれるので、新鮮な魚とかカニを買うことができる。とても美味しいと思います。 일본 교토의 한 요리집.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일본 연회 요리. 가이세키 요리는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선호하는 와쇼쿠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요리는 손님의 취향에 맞춰 계절에 어울리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또 음식마다 서로 같은 재료, 같은 요리법, 같은 맛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季節感っていうのを3日ごとに味わうような国ですから、それに対して料理が一歩先を行かないと、料理に対する興味っていうのを持たれなくなるわけですね。でそれは味であったり香りであったり色であったりあらゆるものがそこに求められているものだと思います。 맛은 물론이고 색깔과 계절, 모양까지 고민한 와쇼쿠. こちらはみょうがのお寿司ですね。みょうが寿司。もう今みょうがが一番美味しい時期ですので、どうぞ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日はどうぞ。 코스식으로 진행되는 가이세키 요리는 보통 12가지의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주방은 분주합니다.
제철의 재료로 만든 음식을 손님이 먹는 속도에 맞춰서 가장 알맞은 시간에 알맞은 온도로 대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分でお出しするとか15分で出すとかお客さんの食べられるペースがあるのでそれに合わせて間に合うようにやっていくわけです。 그 지역에서 난 제철 재료를 이용해 가장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것을 중시하는 와쇼쿠. 한국의 김장이 1년 동안 준비한 결실이라면 와쇼쿠는 하루하루의 계절을 즐기는 음식입니다. 日本食を食べることでやっぱり文化も感じられるし、日本食の一番いいところは季節を感じられると思うので、食材も例えば松茸、栗っていうのが秋の定番ですし、あとお皿に飾られているもみじの葉っぱとか菊のお花っていうのも日本では秋の象徴になりますので。 터키 중북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일가즈. 한 집에서 주부가 음식 준비에 분주합니다. 그릇에 거친 밀을 넣고 고기도 집어넣습니다. 바로 터키의 전통 음식 캐슈케크를 만드는 겁니다. 밀과 고기를 넣고 커다란 솥에 오랫동안 요리해서 먹는 캐슈케크. 하지만 이곳 지역의 캐슈케크는 만드는 법도 만드는 장소도 다릅니다. 그릇을 든 남성이 어디론가 한참을 걸어갑니다. 캐슈케크를 요리할 화로로 가는 것이죠. 화로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캐슈케크가 모여 있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캐슈케크를 화로에 넣고 8시간 정도 불을 떼면 캐슈케크가 맛있게 익을 겁니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죠. Özelliği Ilgazımızın meşhur yemeği keşkek olduğu için fırınlarda keşkeği daha güzel yapıyoruz. Seviyoruz. Ramazan'da 30 Ramazan biz bu keşkeğimizi fırına süreriz. Güvecimizi, keşkeğimizi, dolmalarımızı, kuru fasulyelerimizi süreriz. Sabah sürüyoruz, yakıyoruz. Akşam çıkarıyoruz. Hiç ağzını açmıyoruz. 마을 곳곳에 있는 화로, 10집마다 하나씩 공동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화로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다 보니 집집마다 전용 그릇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Şöyle göstereyim. Bu mesela 10 kişilik, bu 4 kişilik, girmeyin ya, 4 kişilik, bu 20-25 kişilik. Bütün aile geldiği zaman, işte Ramazan'da bütün aile geldiği zaman bu büyüklerde yapıyoruz. Aile olmadığı zaman, daha az kişi olduğu zaman küçüklerde yapıyoruz. 뚝배기에 넣어 화로에 굽는 캐슈케크는 이 지방의 오랜 전통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나 봅니다. 화로에 달궈져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집집마다 양도 재료도 다른 캐슈케크. 밀과 고기가 들어가는 것은 같지만 그 외의 재료는 집주인의 입맛에 맞춥니다. 화로에서 8시간 동안 익힌 캐슈케크는 바로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꺼낸 후 밀을 잘 섞습니다. Etlerini temiz ayıkladıktan sonra içine katacağız. Tekrar karıştıracağız. birbirine. 그리곤 고기를 손으로 잘게 찢어 다시 그릇에 넣고 밀과 함께 버무립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는 캐슈케크를 이렇게 먹어왔습니다. 화로도 마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죠. 가난에 거친 밀이 주식이었던 이 마을에선 밀을 소화시킬 방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화로 요리법입니다. Yaşanan coğrafya insanların her şeyine etki etmektedir. O coğrafyada en çok ne yetişirse ondan
ürün elde etmekte. 마을에서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 전통춤을 추는 이유는 오늘이 찰르시칸 씨 부부의 딸 야스비의 결혼식 날이기 때문입니다. Evet, onlar da geldi. Misafir ediyoruz onları. Sonra yarın da biz onlara gideceğiz. Evet, Nevşehir'e gideceğiz.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을 위해 신부 측 가족이 얼른 상을 차려냅니다. 잔치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 바로 캐슈케크입니다. 아직은 낯설기만 한 사위와 장인어른이 함께 캐슈케크를 나눠 먹으며 조금 가까워집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사도는 이 지역의 캐슈케크를 처음 먹어봅니다. Bu keşkek çok güzel. Afiyet olsun. Afiyet şeker Güzel olsun. yapmışsınız. Elinize sağlık. Afiyet olsun. Ya, bu nasıl yapılıyor? Bunun yapılması, bu taneler temizlenir güzelce, yıkanır. İçerisine etli olarak, fasulye olarak, göveç gibi et konup fırında pişiririz. Duydum ama hiç yememiştim yani keşkek. Yani burada kısım oldu. Gelinim burada. Bunların memleketini, bu Ilgaz'ın, Çankırı Ilgaz'ın bu geleneksel yemeğidir. 하객들에게 캐슈케크가 나누어집니다. Keşkek! 모두에게 나눠줘야 하기에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히 만들어야 합니다. 캐슈케크는 지역마다 맛도 요리법도 다른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처음 온 신랑 측 하객들에게 이 지역의 캐슈케크는 생소한 맛이죠. Samsun'da keşkek var. Var, evet. Tadı nasıl? Samsun'daki de çok lezzetli, buradaki de çok lezzetli ama ikisi farklı yapılıyor. Buradaki daha böyle koyu yapılıyor, Samsun'daki biraz daha sıvı, böyle tavuklu yapılıyor. 음식까지 모두 나눈 후 본격적인 결혼식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신부의 집에서 하는 결혼식은 전야 행사로 내일 신랑의 집으로 가 더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를 겁니다. 터키의 결혼식에서 하객들은 신랑 신부가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금이나 축의금을 몸에 걸어주죠. 서로 다른 가정과 가정의 결합. 이것은 지역과 지역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가 오늘 하나 되었습니다. 터키는 역사적으로 동양과 서양이 서로 충돌하고 또 융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동양의 기운도 있고 서양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참 다양한 음식을 먹고 즐기는 곳입니다. 이 다양한 음식 중에 터키 사람들의 공동체 정서를 알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캐슈케크라는 음식입니다. 보통 결혼식의 잔치 음식으로 쓰입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고 그것을 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집니다. 지역마다 그 캐슈케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김장 문화도 같습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김장김치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창녕 조씨, 조옥현 종가의 김장날입니다. 김장을 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명태를 손질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게 김장 맛의 기본 아주 맛이에요. 우리가 떡을 하면은 쌀을 이용하듯이 김장을 하면은 배추와 무와 우선 명태를 생각하죠. 명태는 속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알은 명란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아가미는 서거리, 깍두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창란, 창란 또 생채, 채를 만들고 깍두기를 만들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 명태쌀을 잘게 썹니다. 명태쌀을 듬뿍 넣는 것이 이 집 김장김치의 비결. 여기에 생오징어도 잘게 다져 넣습니다. 오징어 명태산지와 가까운 강릉에 있는 종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명태와 오징어가 김장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옛부터 해산물이 풍부했던 강릉 지역에선 명태를 활용한 어육김치가 발달해왔죠. 집집마다 하는 것이 김장이지만 지역마다 가정마다 그 모습과 재료가 다른 것은 우리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 탈북해, 2000년 남한에 정착한 윤종철 씨. 그는 북한에서 10년 동안 북한군 장교들의 입맛을 책임져온 요리사였습니다. 희망을 찾아 넘어온 남한에서 그는 여전히 북한의 음식을 연구하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북한 요리책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끝까지 북한 음식 제대로 좀 알리고 싶어서 이걸 내가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또 잊혀져 가는 걸 다시 찾아야 되고, 이게 북한 김치. 이게 그러니까 동지에는 먹는 음식이에요. 동지날에 북한에서 동지날에 먹는 게 김치하고 팥죽이에요. 나박김치, 배추김치, 동치미, 막김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동지날 먹는 음식? 네, 동지날 음식. 남한 음식에 길들여져 북한의 음식 맛을 잊을까 봐 외식도 하지 않는다는 윤종철 씨. 북한에서 먹던 그대로 상을 차립니다. 반찬 몇 가지 되지 않지만 북한에선 진수성찬인 밥상입니다. 오랜만이지? 네. 고향 생활 날 때마다 한 번씩 먹는 거야. 맛있어요. 옥수수밥을요? 네. 우리 그래서 옥수수밥 매일 먹다시피 했으니까. 북한에서? 그렇죠. 근데 이건 잘 옥수수니까 굵기가 있고 참 맛있어요. 근데 우린 매 옥수수니까 아침에 밥이랑 점심에 말라붙어가지고 뜯지를 못해 이거. 그것도 배불리 못 먹었으니까. 고향 생각이 물씬 나는 밤입니다. 11월부터 6월까지 먹기에 반년 농사라 부르는 북한의 김장. 윤종철 씨가 북한식 그대로 김장을 담급니다. 북한 김치에 젓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명태를 삭혀 그 맛을 대신하죠.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배추 같이 익으면서 명태가 또 같이. 그때 정말 흔했어요. 가격도 싸고 그때는 그 뭐 서민들도 명태를 다 익어서 먹었으니까. 북한에서 흔한 명태를 덩어리째 넣어 만든 명태김치.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양배추로도 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북한 김장김치 중 가장 먼저 먹는 김치입니다. 난방시설이 취약한 북한에선 집안에 콩나물을 길러 영양을 보충합니다. 그 지역 특성이겠죠. 무슨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건 내가 무슨 이전에 남한에 사람 못 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만 살다 나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김장은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김장의 재료와 방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중부지방의 김치는 담백하고 슴슴한 것이 특징이고 날이 더운 남쪽은 젓갈류를 많이 사용합니다. 해산물이 많은 제주에선 전복을 김치에 넣기도 하죠. 평안도의 가지소박이, 황해도의 호박김치, 전라도의 고들빼기 김치 등
각 지역의 기후와 주변 환경이 김장에 영향을 미쳐 다양하게 변화 발달해 온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보존해야 할 음식 문화로 선정한 것은 김치가 아니고 김장 문화입니다. 김장 문화란 겨울에 먹을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봄부터 채소, 젓갈, 소금 등을 준비하고 그것을 또 김치를 담그고 그것을 먹는 일련의 과정, 그 모든 일을 두고 김장 문화라고 합니다. 한반도는 좁지만 자연 환경은 참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다양한 자연 환경에서 나오는 그 식재료도 다양하고 그러니 김장 문화도 다양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김장은 매년 반복됩니다. 김장 재료를 준비하고 김장을 담그고 먹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세대를 물려 순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김장은 우리의 삶이 되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김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까지 된 것이죠. 우리가 김장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